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제2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위생사 시험 대비 위생곤충학 첫 시간입니다. 자, 필기책 594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위생사 시험에 대한 개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도를 나갔고, 오늘은 이제 위생곤충학의 첫 시간인데, 정말 간단하게 위생곤충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곤충학은 제가 환경보건과에서 학교에서 10년 넘게 수업을 했는데, 이 위생곤충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전국대학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과목이고, 유일무이하게 하나 정도 있었던 위생곤충학 대학 교재도 지금 절판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생사 시험에는 위생곤충학이 있단 말이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마 국내에서 위생곤충학을 제가 제일 오래 가르쳤을 것 같은데, 용어가 전부 한자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다 똑같아요.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생곤충학에 쓰이는 한자 용어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한자 용어예요. 그래서 검색을 네이버나 구글링을 하거나 많이 안 나오는 한자들이 있어요. 그런 한자들을 제가 개념을 설명을 꼼꼼하게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아주 확실하게 잘 돼요. 그러면 곤충학에 대한 해충학이라고 할게요. 해충학이 굉장히 쉬워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교재 역시 제가 환경위생 시간에는 교재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 역시 국내에 나와 있는 위생사 교재 중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가장 손을 많이 본 그런 교재이고, 특히 위생곤충학 부분은 필기와 실기 파트,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좋지만 특히 다른 어떤 시중에 있는 교재들과 비교해도 가장 충실하고 잘 되어 있는 교재여서 이 교재만 보시면은 충분히 고득점, 만점 가능할 정도로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용어에 집중해서, 한자 용어에 집중해서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단순 암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마다 조금 좀 재미있는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필기책에는 그림이 많이 없어서 좀 덜 하실 텐데, 실기책에는 좀 뭐라고 하죠? 좀 흉측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혐오스러운, 아니면 좀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진과 그림들이 꽤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과목 자체가 막 어려워진다거나 싫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부분은 요약본이 아니고 완전히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절지동물에 대한, 해충에 대한, 곤충이라고 하면 절지동물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는 해충을 보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또는 동물에게, 환경에 해를 끼치는 나쁜 곤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적어놨고, 그 절지동물 중에 곤충에 속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과 배,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머리, 가슴, 배. 그리고 날개는 두 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다리도
세 쌍을 갖고 있는 게 기본. 이게 기본 골격인데, 그래서 지금 그림이 복잡하니까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는데, 예, 가슴 부분에 날개가 두 쌍. 꼭 이렇진 않아요. 날개 한 쌍짜리 곤충들도 있으니까. 파리나 모기들이 그렇죠. 그런 애들은 뒤에 날개가 퇴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날개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야 다리 세 쌍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안테나, 더듬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 부분은 이렇게 마디로.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고, 여기에서 조금씩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그런 곤충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다른 색깔로 절지동물 중 곤충강으로 구조가 머리, 가슴, 배.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거미는 곤충강이 아니고 거미강에 따로 속하거든요. 얘네들은 머리, 가슴 플러스 배 두 토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네 쌍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곤충의 특성은 머리, 가슴, 배 세 토막이다, 세 부분이다, 이거 하고. 그리고 요 절지동물들은 아시다시피 절지라는 게 뭐예요? 마디로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뼛속에 살찌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뼈가 있고 그 위에 근육이나 피부나 뭐 털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절지동물들은 반대죠. 골격 안에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단단한 외 골격을 가지고 있고, 외 골격은 피부나 근육처럼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껍질을 벗으면서 성장을 하죠. 그걸 뭐라 하냐면 탈피라고 합니다. 탈피. 껍질을 벗는 거죠. 이 탈피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몇 령이라고 해요. 이게 곤충의 나이를 일컫는 게 몇 령입니다. 령기라고 해요. 그래서 1령기, 2령기, 3령기 뭐 이런 식으로 곤충의 나이를 매겨요. 물론 외워야 된다거나 시험에 꼭 나오는 거여서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곤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한 세 줄, 네 줄 내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종류와 개체수가 가장 많은 거다. 두 번째 문단 시작한 데 보시면은 150만 종이나 된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벌레들이 너무나 많다. 또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곤충들, 그런 절지동물들도 굉장히 많다. 종류와 수가 되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거기 세 번째 문단 시작하는 그 윗줄에 보시면은 공생관계.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애들은 보통 우리가 해충이라고 안 그러고 익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해충, 나쁜 벌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식 공간을 파괴하거나 질병을 매개하거나 사람의 식량을 축내는 아이들. 그 밑에 쭉 내려서 594페이지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 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생해충학은 해충에 대한 생물, 화학, 위생, 보건, 위생공학, 광범위한 분야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놈의 해충학을 하려면은 보건, 소독, 생물, 화학, 이런 쪽의 개념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다. 거기에 이제 해부학까지, 거창하지만. 근데 환경보건 시간에도, 환경위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범위는 넓지만 아주 얕은 수준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중요 표시하시고 보시면은 그러면 끝이다. 594페이지의 개요는 그겁니다. 그냥 소설 읽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였어?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59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분류가 있죠? 분류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건지 그 계통을 보자는 거죠. 박휘목이 있고, 노린재목이 있고, 이목이 있고, 파리목, 벼룩목, 벌목, 진드기목, 이런 식으로 위생해충을 분류를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파리목이죠. 파리목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파리목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가끔 나와요. 환봉, 아목, 장각, 아목, 단각, 아목. 자, 교재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강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한 글자 한 글자 이런 한자 용어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수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목에 한봉아목, 장가가목, 단가가목. 아목은 이 목의 하위 분류거든요. 그러니 아목이 붙은 거고, 환봉, 장각, 단각은 뭐냐면 다 한자예요. 무슨 한자? 환봉. 봉이 뭐죠? 곤봉 같이 생겼다고. 환은 동그란 거. 그쵸? 우리 알약, 그 한약에서 동그랗게 돌돌 말하는 걸 환약이라고 하잖아요. 환약. 환봉아목은 뭐냐면 더듬이가 동그란 곤봉 모양의 곤충이라는 거고, 장각은 각은 뿔각자예요. 뿔각자. 긴 뿔처럼 생긴 더듬이를 갖고 있는 종류. 단각은 대부분 아시겠죠? 짧은 뿔 모양의 더듬이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없고 설명이 되는 강의들도 많이 없어요. 근데 환봉아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들이 여기 속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도 되지 뭐. 파리목에 환봉아목에 일반적인 파리가 다 속한다, 그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파리의 생김새를 생각하면서 그래, 파리의 더듬이들은 뭉툭하게 생겼지 하고 외우는 거하고는 기억력의 지속 기간이 다른 거죠. 장가과목 보세요. 긴 뿔처럼 생긴 더듬이 갖고 있는 모기들이 여기 속해요. 모기들은 아무래도 더듬이가 길죠. 그리고 단가과목은 등의 노랑등의 등의 종류인데, 등의들은 파리보다는 길지만 모기보다는 짧은 더듬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레들의 생김새를, 더듬이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훨씬 쉽고 오래가는 그런 기억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벼룩목, 벌목, 진드기 이렇게 되는, 벌 쪽은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물론 개미가 피해를 입히긴 하지만 위에 있는 바퀴벌레나 빈대나 파리떼나 모기처럼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간단한 문제, 쉬운 문제 정도 나오고, 진드기가 꽤 나와요. 진드기는 거기 큰 진드기, 좀 진드기라고 되어 있는데, 틱 마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하드 틱. 틱은 하드 틱, 소프트 틱. 그 다음에 마이트. 이 마이트는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랑말랑한 그런 아이들. 얘들은 눈으로 보이는 애들. 1, 2mm에서 3mm, 한 5mm까지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 진먼지 진드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옴진드기.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털진드기. 요거 같이 써주세요. 또 있어요. 우리 모나응충이라고 부르는 여드름 진드기. 이런 애들이 잘 보이지 않는 애들이죠. 근데 하드틱은 참진드기. 이 하드를 참으로 쓴 거지, 참진드기. 소프트틱은 하드의 반대니까 물렁진드기. 근데 물렁진드기는 다른 말로 공주진드기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참진드기는 익숙하잖아요. 뭐야? 공중보건학 시간에 나오는 뭐지? SFTS를 옮기는 거. 중증 급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일으키는 살인진드기가 참진드기 중에 하나인 작은 소, 피, 참
참진드기가 여기 속하죠. 이거 작은 소 참진드기 해도 맞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보건복지부 식약처 문서에 작은 소 피 참진드기로 나와요. 작은 소 참진드기, 작은 소 피 참진드기 둘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해충에 대한 간략한 그런 맛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제 이 595페이지 하단에 있는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곤충학은 뭘 말하느냐?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벌레들을 보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거기 제목 옆에 위생곤충학 제목 옆에 써주세요. 의용곤충학 이런 말도 써요. 이거 옛날 말이에요. 옛날 용어를 사용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온도계를 한란계로 써서 시험 문제를 냈다고. 의용의 의자는 의사, 의원 할 때 그 의자예요. 그래서 병원과 관계 있는, 의료와 관계 있는 그런 곤충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암호 같아서 시작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미도 모르는 단어를 막 외우는 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필기하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나중에는 곤충학은 정말 효자 과목이었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법규나 식품위생학 이런 부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생곤충학은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 낯선 과목이니까. 출제자들도 알거든요. 전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과가 거의 없다라는 걸. 그러니 거의 독학으로 위생사 시험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위생곤충학을 어렵게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시험 보고 나서 곤충학이 제일 어려웠어. 이 말은 뭐냐면 수십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못 보던 게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곤충학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전반적인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세요. 발달사도 10여 년 전쯤에는, 아니 제가 위생사 시험을 보던 대학교 3, 4학년 시절에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도 메이저한 역사적 사건은 몇 군데 봐야 되겠죠. 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조시아 노트에 모기가 말라리아와 황열을 전파한 사실을 밝혀낸, 또 동그라미 4번에 로스가 역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를 찾아냈다라는 거. 또 6번에 보시면은 브루스와 나바로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예, 수면병을 전파하는 채채파리를 찾아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몇 개 많이 나오는 벌레들과 질병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필기를 해볼게요. 자, 해충은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해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병의 전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계적 외상이에요. 그쵸? 물거나 쏘거나 이런 애들. 흡혈하는 애들. 세 번째는요, 이거 재밌어요. 누슨스라고 읽어요. 누슨스. 이거 C입니다. C. 누슨스. 이거는 귀찮음. 직역을 하면 귀찮거나 성가신 거를 말해요. 하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에서 뭘 봐야 되냐? 내가 위생학 공부를, 곤충학 공부를 하면서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무슨 소리야? 파리가 나오면 파리가 어떤 질병을 전파하는지,
파리가 기계적인 외상을 입히는지 아닌지, 파리가 어떤 귀찮거나 성가신 그런 역할을 하는지. 파리는 보통 질병 전파네요. 그렇다면 벼룩으로 봅시다. 벼룩은 질병도 전파하는데 기계적인 외상도 입히죠. 왜? 흡혈을 하니까. 진드기다. 모기를 합시다. 흔한 모기 질병 전파.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학질 같은 것들을 옮기고 황열, 댕기열 많죠? 기계적인 외상, 흡혈하잖아. 그러면은 바퀴벌레를 예를 들어볼까요? 바퀴벌레는 기계적인 외상은 일으키지 않아요. 왜? 사람을 문다는 증거는 발견된 게 거의 없으니까. 모르지.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야생에서 살고 있는 한 3,000종 이상의 바퀴벌레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종류는 사람을 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해충으로서의 해충으로서의 바퀴벌레는 기계적 외상은 없어. 얘만 하는 거죠. 얘만.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건 좀 심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벌레 이름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다 포커싱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끝나요. 이게 해충학의 거의 70%예요. 70%. 모기가 나왔다. 모기도 구체적으로 작은 빨간집 모기다. 작은 빨간집 모기 이거 일본내염이에요. 당연히 흡혈을 하죠. 또 흰줄순모기다. 흰줄순모기? 흰줄순모기는 질병을 전파해. 지카 바이러스 매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댕기열이나 이런 걸 매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역시 기계적 외상이지. 그렇다면, 뭘로 할까요? 곱등이랄까? 곱등이 이제 질병 전파하는 거 없어. 인간에게는. 기계적 외상? 곱등이가 무나요? 모르겠어. 안 물어. 그럼 얘지, 얘. 싫은 거야,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지.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곤충학 공부는 이게 한 70%예요. 벌레 이름 하나 딱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어떤 질병을 매게 하는지, 그리고 구제하려면, 자, 구제는 뭐죠? 걔네들 구해내는 게 아니라 구제는 죽이는 거지, 죽이는 거. 어떤 방법으로 얘네들을 없앨 수 있을지, 박멸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요게 한 70%, 그 다음에 해충 박멸 쪽이 한 30%, 요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았죠. 방향이 잡혔어. 자, 그러면 질병 전파하는 벌레들, 기계적 외상을 일으키는 벌레들, 보통 같이 해요. 근데 따로따로 하는 애들이 있어. 질병만 전파하는 애들은 파리, 우리 일반 지파리, 물진 않잖아. 근데 질병을 전파하잖아. 뭐죠? 트랜스퍼 하는 거지. 지 몸에다가 뭘 묻혀서 들어온 걸. 그게 뭐예요?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분뇨죠. 분뇨. 동물의 분변이나 상처, 사체 이런 데는 균이 많잖아. 그런 걸 먹고 집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뭐야? 또 바퀴도 있죠. 바퀴벌레. 기계적인 외상만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질병을 전파하지 않고. 빈대가 그래. 빈대는 특정 질병을 전파하는 벌레는 아니야. 그런데 빈대는 흡혈을 하면서 굉장히 가렵게 만들거든요. 긁다 보면 잡균이 들어가서 내가 피부염이나 알러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둘을 같이 하는 애들은 뭐 모기도 있고 벼룩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그건 다 안 쓰겠습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얘만 일으키는 것들도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요거 잘 나와요. 깔타구라고 합시다. 깔타구. 이게 속어 같고 비속어 같지만 이게 벌레 이름이에요. 얘는 모기처럼 생겼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모기부치 이런 말로도 부르는데 요거는 질병 전파 안 해. 흡혈도 안 해.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깔타구가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그거 있죠. 쥐며느리 같은 거.
물지도 않고 질병도 전파하진 않지만 보기 싫은 거지.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 으악! 나오면 환호하는 거. 그리마라고 있어요. 그리마. 어머니들이 보통 돈벌레라고도 부르는 거. 지역에 따라서는 설레발이라고도 부르고. 다리 많은 애들 있잖아요. 갈색에. 그 다리가 막 물결치듯이 쫙. 그리마는 순우리말이에요. 얘도 순우리말이고. 질병 전파 안 해. 기계적 예상 없어. 근데 너무 싫은 거지. 그냥 보면 소리 끼치고 막 다행히 뭐 얘네들은 에프킬라 냄새만 맡아도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최근에는 얘가 익충이라는, 해충이 아니라 익충 쪽에 속한다는 그런 문헌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퀴벌레의 알이나 유충을 잡아먹고 막 이런다고. 근데 아무튼 보기에 싫은 거지. 근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진해가 있거든요. 진해. 근데 진해는 얘보다도 더 보기 싫지. 너무 싫어. 혐오스러워. 근데 얘는 여기 속해요. 보통. 어디 갔어? 이쪽에 속한 애들이죠. 기계적인 외상.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 환경위생학 개강할 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생사 시험을 보실 적에 가장 중점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최선답. 시험지 첫 장에 써져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질문방에다가 가끔 올려드려요. 본 시험은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을 고르는 시험입니다. 라고 겉장에 써 있어요. 문항의 취지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암기 몇 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곤충학이니까 패스트가 있죠. 흑사병이라고도 불러요. 패스트를 전파하는 매개체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흑사병을 매개체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 보기 중에 열대 쥐벼룩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게 답이지. 얘를 옮기는 건 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보기 중에 이게 없어. 이 보기 5개 중에.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무조건 보기 중에 하나 뽑아내야지 내가 거기다 OMR 카드에다가 글씨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를 봤더니 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쥐벼룩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골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시험이 보기 5개 중에 얘도 없어. 벼룩이 있네. 성은 안 차지만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차선책은 얘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얘도 없다. 등줄쥐가 있어요. 1번이 등줄쥐, 2번이 뭘로 할까요? 다, 3번이 개, 고양이, 뭐 비둘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밖에 없어. 왜? 쥐벼룩은 쥐가 붙여갖고 다니니까. 근데 보기 중에 얘도 없단 말이야. 들쥐가 있죠, 들쥐. 그러면 얘들보단 얘가 답인 거죠. 등줄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들쥐거든요. 근데 얘도 없어. 쥐만 있어. 그럼 얘라도 골라야 되는 거야. 뭐지? 최선 답을 찾는 테크트리. 최선 답을 찾아내는 흐름도. 그래서 문제랑 싸우시면 안 돼요. 주어진 보기 5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문항의 취지에 잘 맞는지 그걸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없단 말이야. 이게 열대지부리가 없으니까 이 나머지 것들 중에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아씨, 나는 이걸로 외웠는데 이게 왜 없어? 그럼 시간 가면은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오답을 고를 수도 있고. 항상 중요한 건 뭐?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소거시키는 거지. 보기 5개 중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주어진 보기 중에서 그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거 소고 시켜가지고 한 2개 정도 남으면 얘가 얘보다는 좀 더 가깝다. 이거 선택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항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최선의 답. 오죽하면 시험지 겉장에 써 있겠느냐고요. 자, 넘겨서 자, 곤충을 분류를 해봅시다. 위생곤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종명을 결정을 하는데 종명은 형태적인 특징, 유전적인 생태, 생리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보는데 이건 일반 생물학과 똑같아요.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밑에 보세요. 분류 단위. 기본 단위는 종이다, 종. 속명과 종명으로 나뉘어요. 속명은 거기 있죠. 계문, 강목, 과속, 종이죠.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외운 거잖아. 저는 거꾸로 외워가지고 이게 그렇게 어색해요. 저는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문, 강목, 과속, 종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보세요. 동물계에 절지동물 문이 있고 곤충강, 파리목, 모기과 진모기 속에 빨간 진모기, 작은 빨간 진모기가 종명이에요. 무슨 소리냐? 지구촌에 지구촌에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서울의 영등포구의 무슨 거리? 그 주소죠, 주소. 계통을 보는 거예요. 속명과 종명, 맨 끝에 있는 건 뭐냐면 성과 이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속은 성이지, 성.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종명은 그 이름이에요. 아주 구체화된 이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리을본 보세요. 학명. 학명은 거기 빠진 거 하나 써주세요. 이탈릭체로 써줘야 됩니다. 15도 정도 기울여서 쓰는 게 이탈릭체죠. 학명은 항상 이탈릭체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는 이렇게 15도 정도 기울여서. 근데 손으로 쓸 적에는 기울여서 쓸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 그럴 적에는 밑줄을 긋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생명과학 쪽에서는 곤충공학이든 생명공학이 됐건 미생물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지식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위생절지동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출 마크가 빡 붙어 있잖아요. 곤충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미강이에요. 곤충강은 말씀드렸다시피 두부, 흉부, 복부. 자, 쉽게 머리, 가슴, 배라고 했는데 머리는 두부, 가슴은 흉부. 그치, 흉부외과가 가슴 쪽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는 복부.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한자 용어. 이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귀찮아도 처음에는 다 필기를 해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볼 것도 아니고, 그쵸?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한자들도 꽤 있어요. 곤충학에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필기를 꼼꼼히 해두면 진도도 빨라. 뒤에 가서 여러 번 반복돼서 암기도 잘 돼. 지금 써주시면 좋습니다. 두부, 흉부, 복부. 두부는 한 쌍의 대안과 촉수. 자, 대안은 뭐죠? 대안은 뭐야? 큰 눈이지, 뭐, 큰 눈. 큰 눈. 그 다음에 촉수는 촉각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있는데, 촉수와 촉각은 달라요. 촉수가 없는 벌레도 있고, 촉수가 있는 벌레도 있고, 촉수와 그 다음에 촉각이 있어요. 촉각이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안테나라고 언제 얘기했다고? 더듬이가 안테나고 그걸 촉각이라고 해요.
촉수는 살짝 달라요. 촉수는 촉각보다는, 촉각은 더듬이 쪽에 속하는데 촉수는 턱수염, 사람으로 치면 턱수염과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촉수는 작은 턱에 붙어 있어서 작은 턱수염, 촉각은 일반적으로 더듬이 또는 안테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흉부 보시면, 흉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가슴, 배가 있을 때 여기 날개가 두 쌍, 한 쌍인 애들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요 흉부에 다리가 세 쌍 붙어 있어요. 세 쌍이면 6개인 거죠.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흉부가 이렇게 있으면, 흉부를 좀 크게 그릴게요. 흉부가 이렇게 있으면 흉부도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머리가 있는 쪽이니까 전흉, 중흉, 후흉, 전, 중, 후 다 한자죠.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자, 흉부에 두 쌍의 날개, 세 쌍의 다리. 종에 따라서는 한 쌍의 날개가 퇴화되어 없기도 하다. 파리가 그렇고 모기가 그래요. 그래서 모기를 보면, 모기는 날개가 한 쌍밖에 없는데 이렇게 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곤이라고 하는 부위로 바뀌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균형 잡는 역할이에요. 날아갈 때.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리고 실기책의 그림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어떤 게 곤충강에 속하는지, 파리, 벼룩, 이, 모기, 바퀴. 어머, 근데 벼룩이 날개가 있던가? 벼룩은 날개가 없잖아요. 이도 날개가 사실 없죠? 얘들은 퇴화된 애들이에요. 퇴화된 애들. 바퀴는 있죠. 잠자리나 모기의 날개와는 다르지만 바퀴도 날개가 숨어 있어요. 접혀져 있죠, 걔네들은. 자, 거미강으로 가겠습니다. 거미강도 잘 나와요. 왜? 거미도 해충으로서는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나 익충이기도 하죠. 그런데 누순쓰이기도 하죠. 지워졌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자, 두흉부와 복부. 그래서 머리, 가슴 플러스 배라 그래요. 예전에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얘가 머리, 가슴. 그래서 두흉부, 그 다음에 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토막이에요, 두 토막. 세 토막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은 촉각이 없는 게 거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죠. 촉각은 뭐라 그랬죠? 안테나. 더듬이죠, 더듬이. 곤충에게 더듬이는 감각기관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듬이로 모든 그 사물을 다 판단을 하고 위험을 감지하는데, 거미는 그게 없네. 그리고 뭐다? 예, 다리가 한 쌍 더 있어서 4쌍, 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거미입니다. 그리고 부속지라고 돼 있잖아요. 6쌍의 부속지. 부속지는 별거 아니고 사람으로 따지면 사지. 사지를 이야기를 하면 팔다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의 몸통에 붙어있는 거미의 사지. 부속지는 거미에 붙어있는 그런 다리들을 말해요. 6쌍의 부속지가 있는데 4쌍은 다리고 2쌍은 이쪽이지, 이쪽. 곤충은 입이라고 안 그러고요. 구부라고 해요. 입구자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곤충은 입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입술도 여러 개. 그리고 입이 3단 분리가 되면 다다다다 열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서 마우스라고 안 그러고 구부, 마우스 파트라고 해요. 요런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생물체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조금 다른 요런 용어들이 또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지는 뭐냐? 그냥 거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날개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나머지 두 쌍이 뭐냐면 입 쪽에. 그 거미 입 쪽을 보면 되게 막 그렇잖아요. 우리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거미줄에 뭐가 걸리면 쫓아가서 꽁지에서 탁 거미줄을 뽑아가지고 꽁꽁꽁꽁 싸매고 그런 다음에 입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삐죽삐죽 흉측하게 얘를 갖다 들이대고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부속지는 별거 아니고 몸통 이외의 것들을 부속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부속지 중에 네 쌍은 다리고 두 쌍은 입 쪽에 얘네는 손이 따로 없으니까 턱과 입, 이 구분 마우스 파트가 되게 복잡하고 실용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씹기도 하고 뭘 빨아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미강에 어떤 것들이 속하느냐 보면 진드기, 거미, 정갈. 진드기가 여기 속해요. 진드기가 그래서 우리 진먼지 진드기나 아까 있었던 작은 소 참진드기 이런 진드기들이 다리가 네 쌍이에요. 근데 진드기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진드기는 다리가 세 쌍이었다가 네 쌍으로 다리가 한 쌍이 더 나와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충, 어린 벌레 시절이고 성충이 되면은 네 쌍으로 바뀌는데 진드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드기는 다리가 세 쌍, 6개였다가 네 쌍, 8개로 바뀌는 그런 벌레구나. 유충식인지 성충식인지는 조금씩 진드기의 종류도 많으니까 진드기가 사실 종류가 제일 많아요. 곤충 중에서. 그래서 종류에 따라 이 부분은 확실하진 않지만 세 쌍에서 네 쌍으로 다리의 숫자가 바뀌는 그런 벌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양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진드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여드름 진드기 있잖아요. 모낭충 걔네들은 삐죽하게 생겼어요. 왜? 모공에 들어가서 박혀 살아야 되니까. 모낭충 사진 보시면 되게 웃겨요. 보통 진드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미랑 비슷하게. 근데 모낭충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진드기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낭충은 다리가 얼마나 웃기냐면 숏다리야, 숏다리. 왜? 모공에 숨어 살아야 되니까 다리가 길면 불편하잖아.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습성과 사는 곳, 먹이 형태에 따라서 모양들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통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처음 봐서, 낯설어서, 자주 보던 게 아니어서 그것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주 효자 과목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거새우강. 이 거자는 크다는 뜻이야. 클 거자. 거대하다. 거인할 때 거자예요. 그러니까 큰 새우강 또는 갑각강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두부, 흉부, 복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촉각이 두 쌍이야. 더듬이가 4개 있는 거죠. 4개. 이런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달달 외우기보다 이 벌레들의 절지동물들의 사진이나 형태를 떠올리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거새우강은 대부분 수소 생활을 하고 물에 산다는 거죠.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 개나 가재나 물벼룩도 여기 속한다. 물벼룩은 작아서 보일랑말랑한 그런 벌레지만 역시 거새우강에 속한다. 얘네들은 다리가 5쌍, 그럼 다리가 10개인 거죠. 10개. 그리고 이제 진해강, 노래개강이 있는데 진해강하고 노래개강은 다 뭐냐면 다리가 많은 애들. 진해는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골 장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진해를 잡아서 말려가지고 나무젓가락 사별면 먹을 때 쓰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실로 묶어놓은 그런 말린 진해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진해는 납작해요. 길고 납작하고 되게 많은 체절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리가 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삐죽한 이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다리가 변해서 이빨이 됐어요. 이거를
여기에 독이 있고 독조라고 해요. 포이즌, 예, 클로워 이렇게 쓰는데 독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독 이빨. 얘네들은 촉각은 한 쌍이 있고 독 이빨이 있고 왕진에 땅진에 들진에 이런 식으로 사는 동네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다른데 얘네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기강은 이 체절이 지네보다 훨씬 많고 다리도 훨씬 더 많아요. 얘네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바닷가나 물과 접한 또는 축축한 곳에 많아요. 사이즈도 작은 거서부터 되게 큰 것까지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노래기 중에 길이는 어른 팔뚝만 하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두께도 거의 지금 이 마이크보다 조금 얇은 정도의 두께.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꽤 됐어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학교 수업을 하는데 노래기를 설명하려니까 학생들이 다 모르는 거야. 본 적이 없는 거지. 저도 실물은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그러는데 그나마 제가 이 주택 사는데 그 산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본 건데 학생들한테 노래기를 설명하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학교 요즘 다 전자교탁이 있잖아요. 전자교탁을 켜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노래기가 딱 뜨는 거예요. 봤지? 이거야! 흉측하지 않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노래기 사진을 보니까 성인의 팔뚝, 맨 팔뚝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팔뚝은 누구예요? 그러고 나도 이상한데 누가 저렇게 노래기를 팔뚝에다가 큰 거를 하고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 세상에 동호회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절지동물을 키우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더 된 것 같은데 절지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재밌어. 그래서 서로 관심 있는 곤충들을 분양해주고 팔고 사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바퀴벌레도 저기로 키우니까 어항에 무슨 새우나 금붕어 키우듯이 키우니까 키우는 사람들 많죠. 산호도 키우더라고요. 산호. 새우도 키우고 열대어만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키우는 게 많죠. 도마뱀도 키우고 다 키우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래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진해와 노래기는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충들은 아니어서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럼 뭐가 잘 나온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 얘네가 3대장이야, 3대장.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벌레들. 5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위생곤충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 여기서 이제 강으로 봤는데 목으로 보는 겁니다. 목으로. 바퀴목, 매미목, 이목, 벌목, 벼룩, 나비, 파리까지. 자, 바퀴목은 바퀴벌레라는 걸 알겠고, 직시목이라고 돼 있죠. 직시목. 요 시자. 요게 날개란 뜻이에요. 자, 직시목, 반시목, 막시목, 은시목, 인시목. 이 시자는 다 날개예요. 날개의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시는 뭐죠? 곧게 뻗은 그런 날개를 갖고 있다. 바퀴의 구부, 입 쪽은 저작형이에요. 저작은 씹는 입을 말해요. 우리가 저작 활동을 한다. 이거 다 한자거든요. 질겅질겅, 우걱우걱 씹는 걸 저작이라 그래요. 바퀴벌레는 씹는 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벌이나 나비처럼 빨대를 꼽아가지고 수액이나 이런 게 먹는 게 아니라 씹어먹는 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는 두 쌍인데 촉각은 편상. 편상은 채찍이란 뜻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사자 성어 중에 그거 있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 편자가 채찍 편자예요. 위생학에 나오는 기생충 있죠. 기생충. 기생충 중에 편충 있어요. 편충. 편충이 왜 편충이냐? 윗웜이에요. 윗은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채찍처럼 생긴 기생충이다. 그러니 더듬이가 편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죠? 더듬이가 채찍처럼 생겼다는 거지. 곤봉처럼 생긴 더듬이도 있고 뿔처럼 생긴 더듬이도 있고 이파리처럼 생긴 더듬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더듬이가 있는데 바퀴는 채찍 모양의 더듬이를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행에 적합한 다리. 거기 써주세요. 질주형 다리. 이거 중요해요. 바퀴벌레가 굉장히 빠른 벌레죠. 사람 크기로 환산을 시키면 바퀴벌레 속도가 있잖아요. 시속 150km가 나온대요.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뭐 아프리카의 치타 이런 애들이 150km인데 거의 그 속도래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다리 모양, 그걸 질주형이라고 하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제가 편상 안테나, 질주형 다리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